재수도 없게 우리 집안에 무슨 액땜을 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찢어진 진단서를 발끝으로 문지르며 비웃었습니다. 남편은 방관했습니다. 명문대 나온 게 뭐가 대수라고 이런 병이나 걸리고, 버려진 며느리의 유산으로 호화 사옥을 짓고 웃던 이들의 오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초대받으신 분이 맞나요? 3년 후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우아한 드레스로 무장한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3조원대 신화그룹 며느리라는 압도적인 신분으로 그녀의 차갑고 냉정한 질문 앞에 시어머니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굴욕을 맛봅니다. 이제 버려진 한 여인의 통쾌하고 잔혹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요? 이 병은 피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병입니다.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한서진이 의사의 말을 되뇌며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피를 만드는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의사의 진중한 목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가 된 서진에게는 시댁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강혜숙 시어머니와 강민영 남편이 함께 병원에 와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서진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뭐라고? 강혜숙이 병원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돌아봤지만 강혜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재수도 없게 우리 집안에 무슨 액땜을 하겠다는 거야. 강혜숙의 목소리에 서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치료는 무슨 치료야? 강혜숙이 서진의 말을 자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서진의 손에서 진단서를 낚아챘어요. 명문대 나온 게 뭐가 대수라고 이런 병이나 걸리고. 강혜숙의 목소리에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명문대를 나왔다는 사실이 늘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그 똑똑한 머리로 이런 병도 미리 못 막았어? 강혜숙이 비웃듯 말하며 진단서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서류가 있어야. 이런 종이 조각이 뭐가 중요하다고. 진단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서진이 무릎을 꿇고 찢어진 종이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종이를 줍다 울컥했고 강혜숙은 울긴 왜 울어? 남편 등골 빼먹을 궁리하지 말고 라며 발끝으로 문지르듯 종이를 짓눌렀습니다. 그런 서진을 바라보는 강민혁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내의 병보다는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가 걱정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치료비는? 치료비? 내 아버지 건물 팔면 되잖아. 그거 결국 다 우리 가족 건데 뭐. 강민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남긴 건물이 있잖아.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거든요. 그건 목숨이 중요해, 건물이 중요해. 강민혁의 말에 서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실제로 치료비가 급했으니까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의지할 곳 없던 서진에게는 시댁이 전부였습니다.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서진은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몰랐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강혜숙의 구박이 시작됐습니다. 아픈 게 핑계가 돼?
서진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지만 참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더 일찍 일어나. 아픈 주제에 게을러서야 되겠어? 네, 어머님. 서진이 어지러움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혜숙은 서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도 더욱 가혹하게 굴었어요. 그리고 청소도 제대로 해. 명문대 나왔다고 집안일 못하는 건 아니잖아. 강혜숙이 흰 장갑을 끼고 가구 위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일부러 먼지가 많은 곳을 찾아 서진에게 보여줬어요. 이것 봐. 이게 청소한 거야? 시집 와서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죄송합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평소보다 실수가 잦았어요. 강민혁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며 이 모든 광경을 외면했습니다. 서진이 애타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내도 모른 척했어요. 여보, 뭐? 강민혁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치료비는 어디서 나와? 강민혁이 신문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서진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지금 회사 사정이 어떤지 몰라.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죽어 사는지. 강민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최근 사업 실패로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명문대 출신 아내를 뒀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는데. 서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그런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강혜숙이 부엌에서 나오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서진아, 너 혼자서 그 큰 건물 관리하기 힘들지? 강혜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계산된 욕심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우리가가 대신 관리해 줄게. 치료비도 마련하고 말이야. 서진이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소중한 유산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당연히 도와주셨을 텐데. 강혜숙이 서진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가 내 가족이야. 다른 누가 도와주겠어? 그 말에 서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의지할 곳은 시댁뿐이었거든요. 며칠 후 강혜숙이 복잡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만 서명하면 치료비 걱정 끝이야. 서진이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들 뿐이었습니다.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서진은 법적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건물 관리 위임장이야. 우리가 대신 관리하면서 치료비를 마련해 줄게. 강혜숙이 자상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서류였어요. 빨리 해. 병원에서 기다린다고 연락 왔어. 강민혁이 재촉했습니다. 서진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결국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강혜숙과 강민혁의 눈에서 섬뜩한 빛이 스쳤어요. 일주일 후 새벽 서진이 갑작스런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응급실로 가야겠어요. 서진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웠어요. 차 준비했어. 강민혁이 서진을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서진은 남편이 도와준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병원 도착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려. 강민혁이 응급실 입구 앞에서 차를 세우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같이. 여기서 내려. 강민혁이 차 문을 열어주며 반복했습니다. 서진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뭔가 잘못. 서진이 애타게 불렀지만 강민혁은 차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보는 앞에서 차를 출발시켰어요. 여보, 강민혁?
서진이 차를 따라 뛰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차가 멀어지는 걸 바라보며 절망했어요. 의료진이 서진을 발견하고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간신히 의식을 되찾은 서진에게 간호사가 편지를 건넸어요. 환자분께 온 내용 증명이에요.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강혜숙 이름으로 온 차가운 통보문이었어요. 한서진에게 통보함. 앞으로 우리 가족과 일체 연락하지 말 것.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 1절 불허함. 서진이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움을 청하려고 친척들에게 전화했지만 모두 피했습니다. 강혜숙이 미리 악소문을 퍼뜨려 놓은 것 같았어요. 서진이가 시댁돈을 훔쳐서 도망쳤대. 원래 성격이 이상했다더라. 친척들의 차가운 반응에 서진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걸 실감했습니다. 결국 서진은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에 숨어들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반지하 고시원이었습니다. 좁은 방엔 매트리스 하나와 금이 간 세면대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강씨 건설, 명동 사옥 리모델링 완료. 투자비 50억 원. 아버지가 남긴 건물로 강씨 일가가 호화 사옥을 지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진 속 강혜숙과 강민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유산으로.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부터 서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법률 서적과 재무 관련 책들을 밤새 읽었어요. 돈을 되찾을 방법은 반드시 있어. 서진이 책상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해외 임상치료 정보를 찾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치료비가 최소 10억 원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존하려면 저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서진의 눈에 차가운 결심이 서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서진은 죽어가던 피해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되찾을 복수 설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서진이 고시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 둘, 셋. 서진이 떨리는 팔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병 때문에 힘이 빠져서 10개도 하기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무력하게 당하지 않을 거야. 서진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땀방울이 차가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매일 이런 고통스러운 재활을 반복했죠. 병의 진행을 늦추고 체력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가씨, 오늘도 운동하세요? 옆 고시원 아저씨가 지나가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살려면 움직여야죠. 서진이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 서진은 중요한 계획을 세웠어요. 강씨 건설사의 약점을 찾기 위해 정보원이 필요했거든요. 인터넷으로 강씨 건설사 하청업체 목록을 뒤져서 김주임이라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20년 넘게 하청업체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혹시 김주임님이세요? 서진이 공사장 앞에서 작업복 입은 중년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이런 곳에 아가씨가 왜? 김주임이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깔끔한 옷차림의 서진이 공사장과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서진이라고 합니다. 급한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뭔 일인데 이런 곳까지 찾아와요? 김주임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강씨 건설사에 대해 아시죠? 그야 우리가 하청업체니까 잘 알죠. 그런데 왜 갑자기?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주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인간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김주임이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했습니다. 며느리를 병원 앞에 버리고 도망가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구나. 그래서 부탁드려요. 강씨 건설사 내부 상황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서진이 무릎을 꿇을 듯이 간청했어요. 김주임이 한참 동안 서진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불쌍한 아가씨를 도와주시겠어요? 당연하죠.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김주임이 의리 있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회사 상황이 엄청 나빠요. 김주임이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떻게 나쁜가요? 강민혁 그 자식이 투자를 완전히 잘못해서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서진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정말요? 은행 대출 만기도 다 됐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우리한테 하청비도 석 달째 못 주고 있어요. 김주임이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긁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호화롭게 살던데요? 거칠에만 그래요.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어요. 김주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김주임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강민혁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대요. 김주임이 서진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구하셨어요? 회사 직원이 술집에서 자랑하면서 흘린 말이에요. 서진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미묘한 계산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수익률 계산이 완전히 틀렸네요. 서진이 빨간 펜으로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어디요? 이 부분이요. 시장 분석 데이터가 3년 전 자료라서 현재와 맞지 않아요. 서진이 정확한 분석을 보여줬어요. 김주임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똑똑하시네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요? 이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강민혁에게 전달해 주세요. 서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의 허영심과 무능함을 이용해야 해요. 서진의 눈에서 냉혹한 계산이 번뜩였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박이에요. 김주임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강민혁이 그 정보를 맹신하고 회사 핵심 자금을 다 투자했대요. 정말이에요? 완전히 날렸어요. 회사가 더 큰 위기에 빠졌다고 난리예요. 서진이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덫이 완벽하게 작동한 거였어요. 그런데 강민혁이 화가 나서 직원들한테 화풀이하고 있어요. 김주임이 걱정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자기 잘못인데 남 탓만 하고 있어요. 정말 무능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운명 같은 만남이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 한 품격 있는 노신사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한서진 씨인가요? 노신사가 서진에게 정중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세요? 서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윤 박사라고 합니다. 당신 아버지와 대학에서 동료였어요.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를 아셨다고요? 훌륭한 교육자셨죠? 그런데 따님이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니. 윤 박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연을 들려줬어요. 윤 박사의 얼굴이 점점 딱딱해졌습니다. 그런 비인간적인 일을 윤 박사가 주먹을 쥐며 분노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군요. 네, 반드시 모든 걸 되찾을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훌륭한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해요. 윤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작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그들이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천장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윤 박사의 말에 서진이 숨을 죽였어요. 신화그룹이라는 대기업 아시죠? 네,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그룹 후계자와 연결되면 강 씨 같은 작은 건설사는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을 어떻게 만나죠? 제가 들은 바로는 정우혁 후계자가 고민이 많다고 해요. 윤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룹 내 권력 경쟁 때문에 능력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다더군요. 파트너요? 위장 결혼을 통해 세력을 강화하려는 것 같아요. 서진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후 윤 박사가 확실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 경제 포럼에서 정우혁 씨를 만날 수 있어요. 서진이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완벽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분의 관심을 끌만한 분석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어요. 서진이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순간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서진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갑자기 쓰러진 거였습니다. 서진 씨, 정신 차려요. 고시원 관리인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서진을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됐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진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죽으면 복수를 못해. 서진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슴 아프게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강인한 정신력으로 서진이 기적적으로 회복했어요. 사흘 만에 퇴원해서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서진이 통장에 남은 마지막 돈을 모두 인출했어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최고급 정장을 샀습니다. 이 옷이면 충분할 거야. 서진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포럼 참가용 위조 신분증도 준비했습니다. 윤 박사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우혁을 반드시 만나야 해. 서진이 밤새워 완벽한 사업 분석 자료를 완성했어요. 신화그룹의 약점과 기회를 정확히 파악한 보고서였습니다. 포럼 당일 새벽 서진이 거울 앞에 섰어요. 한서진, 넌 반드시 해낼 수 있어. 서진이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생존과 복수를 위한 유일한 길이야. 서진이 분석 자료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포럼장으로 향했어요. 운명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럼장 입구에 서진이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위조 신분증이지만 들킬까? 서진이 가슴을 졸이며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별탈 없이 통과했어요. 이제 정우혁을 찾아야 해. 서진이 포럼장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건 강민혁?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민혁이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VIP 라운지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새 여자와 저렇게 당당하게. 서진의 손이 주먹으로 굳어졌어요. 자신을 버린 지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강민혁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서진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 인간이 나를 버리고. 서진이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하지만 강민혁은 여전히 서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저 여자 누구야? 강민혁의 새 여자가 서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서진이 그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어딨어? 강민혁이 둘러봤지만 서진을 찾지 못했습니다. 각도상 서진이 기둥에 가려져 있었어요. 아, 저기 있는 여자 말이야. 계속 우리를 봐. 새 여자가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그렇게 봐? 새 여자가 서진에게 다가오며 시비를 걸었어요. 실례지만 서진이 조용히 말하려 했지만 새 여자가 막았습니다. 뭔 상관인데 남의 남자친구를 그렇게 봐? 혹시 스토커야? 새 여자가 서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어요. 서진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아! 서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손에 든 자료가 흩어졌어요. 그 순간 갑작스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병이 악화되어 체력이 한계에 달했거든요. 하지만 쓰러진 와중에도 서진은 한 손으로 분석 자료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절대 놓칠 수 없는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어머, 이 여자 왜 이래? 연기하는 거야? 새 여자가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강민혁은 서진을 보지도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차분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를 불러주세요. 그 남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침착하게 지시했어요. 바로 정우혁이었습니다. 정우혁이 서진 옆에 흩어진 자료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신화그룹의 정확한 분석이 담긴 완벽한 보고서였거든요.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지? 정우혁이 자료를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그룹 내부 문제까지 정확히 파악되어 있었어요. 대단한 분석력이다. 정우혁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쓰러진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쓰러진 와중에도 한 손으로는 자료를 놓지 않고 있는 서진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 집념과 의지력에 깊은 존경심이 솟아났습니다. 이런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우혁이 서진의 가치를 직감했습니다. 제가 병원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정우혁이 서진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병원에서 정우혁이 의사와 극비리에 상담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떤가요? 재생불량성 빈혈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겹쳤네요.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치료 가능성은? 국내 치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 임상치료가 필요한 단계예요. 정우혁이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서진의 자료를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이런 뛰어난 지성과 강인함. 내가 찾던 파트너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정우혁이 확신을 가지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이 VIP 병실에서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죠? 서진이 고급스러운 병실을 둘러보며 당황했습니다. 정신 차리셨군요. 정우혁이 의자에 앉아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켰어요. 누구세요? 신화그룹 정우혁이라고 합니다. 정우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우혁. 혹시 그 유명한?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당신이 만드신 건가요? 정우혁이 서진의 분석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조차 몰랐던 우리 그룹의 약점과 기회를 이렇게 정확히. 정우혁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당신의 뛰어난 지성과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에 깊은 존경을 느낍니다. 정우혁의 진심 어린 존경 표현에 서진이 놀랐어요. 혹시 저에게 제안 하나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정우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제안인가요? 저는 지금 그룹 내 후계자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우혁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능력을 갖춘 계약 아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년간의 계약 결혼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서진이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어요.
계약 결혼이라고요? 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정우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진이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이것이야말로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첫째, 신하그룹 며느리로서의 모든 권한을 주세요. 서진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병을 완치시킬 치료 자금을 지원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해외 최고 의료진을 붙여드리겠어요. 정우혁이 즉시 동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진이 눈을 차갑게 뜨며 말했어요. 제가 복수하는 일에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정우혁이 서진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복수요? 네. 저를 이런 상태로 만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서진의 목소리에 얼음같이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세 조건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우혁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먼저 신분 세탁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 정서진으로 사시면 됩니다. 정우혁이 새로운 신분증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한서진은 이제 과거의 일이에요. 정서진이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었습니다. 곧바로 스위스로 떠나 3년간의 집중 치료가 시작됐어요. 혈액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완치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충분히 통제 가능한 상태로 회복될 것 같습니다. 정서진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치료와 함께 최고 수준의 교육도 받았습니다. 언어, 예술, 경영학, 국제예절 등 모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가르쳤어요. 자세가 한층 우아해지셨어요. 예절 강사가 정서진을 칭찬했습니다. 이제 진짜 명문가 며느리처럼 보이세요. 3년 동안 정우혁이 정기적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사업적인 대화만 했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정우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서진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천천히 털어놨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외로움, 시댁의 냉대와 배신, 병원 앞에 버려진 절망감까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정우혁이 정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신 정서진 씨의 인간적인 강인함에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정우혁의 눈에 존경을 넘어선 다른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정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수만 생각하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처음엔 복수만이 살아갈 이유였어요. 정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치료받고 공부하면서 다른 삶의 가능성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가능성이요? 복수를 끝낸 후의 삶 말이에요. 새로운 희망과 꿈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서진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우혁도 단순한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엔 능력 때문에 제안했어요. 정우혁이 조심스럽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서진 씨라는 사람 자체에 마음이 끌려요. 정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편 정우혁은 정서진의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강씨 건설사 관련 자료입니다. 정우혁의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어요. 그들이 발행한 부실 채권 중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비밀리에 매입했습니다. 정우혁이 서류를 검토하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언제든 강씨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태네요. 복수의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3년 후 드디어 정서진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가 됐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나요? 정우혁이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서 정서진을 맞이했어요.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정서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초라하고 병든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우아하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신한 상태였습니다. 혈액 수치도 정상 범위로 회복됐고 약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해요. 정서진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3조 원대 재벌 며느리로서 당당하게 복수하세요. 정우혁이 정서진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정서진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강씨 가문을 향해 나서겠어요. 정서진의 눈에 차가운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과 사랑에 대한 희망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정서진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신년 투자 유치 행사 당일 서울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습니다. 재벌가와 정치인, 유명 인사들이 모여든 권력의 축제였어요. 정서진 씨, 준비되셨나요? 정우혁이 리무진 안에서 정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정서진은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완벽하게 무장한 상태였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정서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전의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리무진에서 내린 정서진과 정우혁이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신화그룹 정우혁 회장과 정서진 여사의 등장입니다.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중계했습니다. 정서진의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마치 여왕이 귀환한 것 같은 장엄한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강씨 일가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정우혁 숙부 세력의 도움으로 간신히 초대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좋은 인맥을 만들어야 해. 강혜숙이 강민혁에게 속삭였어요. 회사 상황이 이런데 뭔 인맥이야. 강민혁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근 사업 실패로 스트레스가 극심했거든요. 그때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어머, 저 여자 누구야? 정말 아름답네. 정우혁 회장 부인이래. 정서진이라고. 사람들의 감탄사가 이어졌습니다. 강혜숙이 호기심에 고개를 돌렸다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 여자가. 강혜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년 전 버렸던 서진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뭐, 누구를 본 거야? 강민혁이 어머니를 따라 시선을 돌렸다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안 될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강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서진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확신이 됐어요. 분명히 자신들이 버렸던 그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모습이. 강혜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서진이 우아하게 걸어오며 강씨 일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강혜숙과 강민혁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강혜숙이 경악하며 정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아? 강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정서진이 차가운 표정으로 강혜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초대받으신 분이 맞나요? 정서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갔어요. 명함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정서진이 강혜숙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강혜숙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전에. 강혜숙이 당황하며 말하려 했지만 정서진이 등을 돌렸습니다. 보안팀에서 확인해 주세요. 정서진이 호텔 직원에게 말했어요. 강혜숙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강민혁은 더욱 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이 버렸던 병든 아내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는 걸 보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강민혁이 과거의 비겁함이 되돌아올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를 느꼈어요. 정서진은 연설 시간이 되자 예상과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무대에 오르지 않고 경쟁사 대표를 따로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대림건설 김 대표님. 정서진이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정서진 여사님. 반갑습니다. 김 대표가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강씨 건설사와 계약 예정이시라고 들었어요. 정서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서진이 작은 USB를 건네줬어요. 이게 뭔가요? 강씨 건설사의 횡령 및 부실 채무 내역입니다. 정서진의 말에 김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인가요?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계약하시기 전에 꼼꼼히 검토하세요. 정서진이 복수의 불길을 지핀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강씨 건설사의 재앙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림건설에서 계약 파기한대. 강민혁이 사무실에서 소리쳤어요. 다른 업체들도 연락이 안 돼. 직원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강혜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신용도 문제로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은행 직원이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정우혁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였어요. 강씨 건설사는 순식간에 부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찰에서 수사영장이 나왔습니다. 강민혁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무슨 영장이? 명예 도용과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래요. 강혜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서진의 명의를 도용해서 저지른 일들이 모두 드러난 거였습니다. 정서진이 익명으로 제보한 결과였어요. 사법적 포위망이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 놀라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신화그룹 재단 명동 건물 매입해 교육 장학재단 설립. 뉴스 앵커가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의 뜻을 기리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서진이 친정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고 명예까지 회복시킨 거였어요. 강혜숙이 뉴스를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저 건물이 우리 건물인데 이제 다 끝났어, 어머니. 강민혁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때 강혜숙에게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봉투를 뜯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3년 전 병원 앞에서 버려진 서진의 모습이었어요. 참 바닥에 쓰러져 있는 처참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강혜숙이 사진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들의 잔혹한 행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걸 체감했습니다. 한편 정우혁은 정서진의 복수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신뢰를 느꼈어요. 당신의 방식은 정말 지능적이고 냉철하네요. 정우혁이 정서진에게 말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하게 급소를 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복수는 계산되어야 해요. 정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나가죠? 정우혁이 정서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 복수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정우혁의 진심 어린 말에 정서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서진이 정우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서진의 눈에서 복수심이 사라지고 희망의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강씨 일가는 완전히 무너졌고 정서진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씨 건설사의 최종 부도 처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강씨 가문의 몰락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강씨 건설사 법정관리 신청, 사실상 파산. 뉴스 헤드라인이 강혜숙의 절망을 대변했습니다. 강혜숙이 리모컨을 떨어뜨리며 주저앉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강혜숙이 절망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강혜숙에게 마지막 희망이 떠올랐어요. 정서진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강혜숙이 정서진의 펜트하우스를 찾아왔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서진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강혜숙이 경비원에게 간청했어요. 예약이 있으신가요? 제발, 한 번만. 강혜숙이 애타게 부탁했습니다. 정서진이 강혜숙의 방문 소식을 듣고 냉소를 지었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정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혜숙이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 압도당했어요. 정서진이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혜숙이 정서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제발, 제발 민혁이만 살려주세요. 강혜숙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애원했어요. 민혁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정서진이 강혜숙의 비굴한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자신이 당했던 굴욕이 떠올랐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정서진이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병원 앞에 저를 버린 건 누구죠? 그건 강혜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수 없다고 진단서를 찢어버린 건 누구였나요? 정서진이 3년 전 강혜숙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줬습니다. 명문대 나온 게 뭐가 대수라고 이런 병이나 걸리고. 정서진이 강혜숙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며 말했어요. 강혜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당신이 한 말이 기억나네요. 정서진이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픈 게 핑계가 되냐고 하셨죠? 강혜숙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정서진은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가세요. 정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강혜숙이 매달렸지만 정서진은 등을 돌렸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강민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강혜숙 공동정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정서진이 제출한 완벽한 증거 자료 덕분에 모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유산 강탈, 횡령, 비자금 조성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정서진이 방청석에서 선고를 들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버린 방식 그대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통쾌한 복수였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에 강민혁이 정서진에게 달려왔어요. 서진아, 서진아. 강민혁이 수갑찬 손으로 정서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강민혁이 울며 매달렸어요. 정서진이 강민혁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린 순간 나는 당신에게서 영원히 죽었어요. 정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서진이 강민혁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냈어요. 교정직들이 강민혁을 끌고 가는 모습을 정서진은 냉정하게 지켜봤습니다. 복수가 완성된 후 정서진은 묘한 허무함을 느꼈어요. 정우혁이 그런 정서진을 데리고 어느 곳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정서진이 낡은 건물 앞에서 물었어요. 당신이 재활했던 고시원이에요. 정우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이 고시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3년 전 정서진이 매일 운동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매일 운동하셨다고 했죠? 정우혁이 정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다시는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정서진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복수도 끝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죠? 정서진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복수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정우혁이 정서진을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으세요. 새로운 삶. 정서진이 정우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사실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정우혁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당신의 병에 대해서요. 정우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언제 악화될지 모른다는 공포. 혼자 견뎌내기 힘드시죠? 정우혁이 정서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곁에서 그 공포를 함께 이겨내고 싶어요. 정서진이 정우혁의 진심을 느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복수 말고도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우리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났죠? 정우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그렇네요. 정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정우혁이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꺼냈어요.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정우혁이 진심을 담아 청혼했습니다. 정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좋아요. 정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며칠 후 정서진은 정우혁의 요청으로 신화그룹에 공식 합류했어요. 글로벌 투자 전략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정우혁이 임명장을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쌓았던 능력을 이제 그룹 발전에 써주세요. 정서진이 당당하게 임명장을 받아들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서진의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임원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정서진이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였어요.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진이 완벽한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임원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분석은 처음 봅니다. 정서진의 뛰어난 능력이 재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언론도 정서진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화그룹 정서진 본부장, 압도적 카리스마로 화제. 신문 헤드라인이 정서진의 성공을 알렸어요. 스스로 운명을 바꾼 여성 리더의 신화. 정서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우혁이 정서진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서진이 정우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복수의 어둠에서 벗어나 사랑과 희망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정우혁의 청혼을 받은 지 일주일 후 정서진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스위스에서 치료받던 담당의가 특별히 한국까지 와서 검진해줬어요. 전반적으로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의사의 표정이 약간 심각해졌어요. 뭔가요? 정서진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난치병의 변종 재발 가능성이 극히 미미하게 존재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확률은 1% 미만이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정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행복한 순간에 찾아온 불안한 그림자였어요. 그럼 언제든 다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정서진이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정서진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우혁의 숙부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정우혁 때문에 우리 입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정우혁의 숙부 정성호가 측근들과 비밀 회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까지 끼어들어서 더 골치 아프지 않나? 정서진 말인가? 능력은 인정하지만 우리에겐 위협이야. 정성호가 질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혁의 1차 복수 승리를 보고 있으니 배가 아파. 무너뜨릴 기회를 찾아야 해. 그때 정성호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강민혁이 구치소에 있다고 했지? 네, 맞습니다. 그 자를 이용해보자. 정성호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구치소에서 강민혁이 면회객을 만났어요. 정성호의 측근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강민혁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당신을 도와주러 왔어요. 측근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준다고요?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측근이 강민혁의 관심을 끌었어요. 정말인가요? 강민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신화그룹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세요. 측근이 본격적인 거래를 제안했어요. 특히 정서진의 병원 기록과 그룹 내부 비밀 말이에요. 강민혁이 잠시 망설였지만 감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어떤 정보를 원하는데요? 신화그룹 창업주의 과거 스캔들이 있을 거예요. 측근이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서진의 정확한 병명과 치료 기록도요. 강민혁이 고민 끝에 거래에 응했습니다. 정서진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정성호가 중요한 자료를 입수했어요. 신화그룹 창업주가 30년 전 대규모 환경 오염을 은폐했다는 증거야. 측근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정서진의 병력도 확보했어요. 좋아. 이제 언론에 유출하자. 정성호가 만족스러워했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신화그룹 창업주 30년 전 환경오염 은폐 의혹.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했어요. 정서진 본부장의 난치병 병력도 함께 공개되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서진이 뉴스를 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병력까지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우혁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어요. 누가 이런 정보를 유출했을까? 하지만 더 큰 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화그룹 주가 20% 폭락. 증권가에서 난리가 났어요. 시민단체들이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그 틈을 타서 정성호가 공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정성호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정우혁 회장의 경영 능력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정서진이 뉴스를 보며 깊은 죄책감에 빠졌어요. 내 때문에 정우혁이 이런 일을. 정서진이 자신의 건강 문제가 정우혁의 약점이 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를 보호하려면 내가 떠나야 하나? 정서진이 극도의 고립감에 빠졌어요. 그때 정우혁이 정서진을 찾아왔습니다. 서진 씨, 괜찮아요? 정우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정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어요. 정우혁이 정서진을 굳건히 바라보며 선언했어요. 모든 비난으로부터 당신을 지킬 거예요. 하지만 회사가, 우리가 함께 맞서면 돼요. 정우혁이 정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전략을 세워봅시다. 정서진이 정우혁의 확고한 사랑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럼 먼저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 알아야 해요. 정서진이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혁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설마 강민혁이? 분명히 배우가 있을 거예요. 정서진이 유출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숙부님 세력에 자금이 투입된 흔적이 있어요. 정서진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이네요. 정우혁이 확인하며 놀랐습니다. 숙부님이 강민혁을 이용한 거군요. 정서진이 배우 세력을 직감했어요. 더 자세히 분석하던 정서진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봐요. 정서진이 흥분하며 정우혁을 불렀어요. 이 증거 자료에 미세한 조작 흔적이 있어요. 어떤 조작이요? 날짜와 수치가 의도적으로 변경됐어요. 정서진이 전문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모든 폭로를 뒤집을 수 있어요. 정서진이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주주총회에서? 네, 제가 직접 참석해서 모든 걸 공개적으로 해결하겠어요. 정서진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우혁이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정서진의 눈에서 강한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숙부님의 음모를 완전히 폭로해서 끝장내겠어요. 정우혁이 정서진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함께해요. 네, 함께요. 정서진이 정우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임시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날 정우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화그룹 본사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정서진 본부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우혁이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현재 완치 상태이며 재발 가능성은 극히 미미함을 공식 발표합니다. 정우혁이 의료진 소견서를 공개하며 말했어요. 악의적인 루머에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편 정서진은 결정적인 증거 확보를 완료하고 있었어요. 강민혁과 숙부님의 불법 거래 내역이 모두 나왔어요. 정서진이 정우혁에게 서류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자료 조작 증거도 완벽해요. 정서진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원본과 조작본의 메타데이터까지 분석했어요. 정말 치밀하네요. 정우혁이 정서진의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무기가 완성됐어요. 정서진이 자신감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임시 주주총회 당일이 왔습니다. 신화그룹 본사 대강당에 주주들과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찼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우혁 회장의 해임을 논의하겠습니다. 정성우가 단상에 올라 선언했습니다. 경영 능력 부족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환경 스캔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그때 정서진이 일어서서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세요. 정서진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누구인가? 정성우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화그룹 글로벌 투자 전략 본부장 정서진입니다. 정서진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잠깐, 그럴 권한이. 주주로서 발언권이 있습니다. 정서진이 주식 보유 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정성우가 당황하는 사이 정서진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숙부님의 불법 행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정서진이 프로젝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강민혁과의 은밀한 거래 내역입니다. 화면에 통화 녹음과 계좌 거래 내역이 나타났어요. 증거 조작을 지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정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메타데이터까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서진이 냉정하게 반박했어요. 법정에서 증명 가능한 완벽한 증거입니다. 주주들이 경악하며 술렁거렸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정서진이 별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제 투병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진이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난치병을 앓았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저의 병력은 두 가지를 증명합니다. 정서진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버린 자들의 비겁함과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저의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정서진의 논리적인 선언에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병은 약점이 아니라 제 삶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정서진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정성호에게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증거 조작 및 내부 분란 야기 혐의로 조사받으시겠습니다. 검사가 정성호에게 통보했습니다. 정성호의 세력이 완전히 몰락했어요. 정우혁의 그룹 총수 지위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강민혁에게도 추가 고발이 들어갔어요. 증거 조작 및 무고 행위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변호사가 강민혁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내가 이용당한 거야? 강민혁이 뒤늦게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숙부님이 나를 이용한 거였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민혁의 비참한 최후가 확정됐습니다. 정우혁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대응했어요. 창업주의 환경 스캔들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정우혁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100억 원을 투자해서 환경 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우혁의 진정성 있는 사과로 그룹 신뢰도가 회복됐어요. 모든 위기가 해결된 후 정서진과 정우혁이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요. 정서진이 정우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함께 이겨내서 다행이에요. 정우혁이 정서진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비즈니스 계약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죠. 정우혁이 정서진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며칠 후 정서진에게 새로운 임명장이 전달됐어요. 신화그룹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을 겸임하시겠습니다. 정우혁이 임명장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윤리 경영을 주도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어요. 정서진이 당당하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정서진의 리더십으로 그룹의 사회적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언론도 정서진을 극찬했습니다. 정서진 이사장, 윤리 경영의 새 지평 열어. 신문 헤드라인이 정서진의 성과를 알렸어요. 모든 사태가 완전히 수습된 어느 날 정우혁이 정서진에게 제안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릴까요? 정우혁이 다시 한번 반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혼이에요. 네, 좋아요. 정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평생 함께해요. 결혼 발표 소식이 제게에 전해지자 축복이 쏟아졌어요. 신화그룹 정우혁, 정서진, 정식 결혼 발표.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파워 커플 탄생. 결혼식 당일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화려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재벌가와 정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 입장. 정서진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과거의 아픔을 모두 이겨낸 여신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목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시겠습니까? 네. 정우혁과 정서진이 동시에 힘차게 대답했어요.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정우혁과 정서진이 깊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하객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어요. 축하합니다. 정서진 여사님, 행복하세요. 정서진이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서진이 정우혁에게 속삭였습니다. 평생 함께해요.
정우혁이 정서진을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승리를 얻은 완벽한 엔딩이었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나자 정우혁과 정서진은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파워 커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신화그룹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어요.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신화그룹 임원회의에서 보고가 이어졌어요. 정서진 회장님이 주도하신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정우혁이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에요. 정서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정서진이 주도한 환경 및 사회공헌 프로젝트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해외에서도 신화그룹의 혁신적인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유엔에서 지속가능경 영상 수상 제의가 왔어요. 비서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정말요? 정서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정서진 회장님을 수상자로 지명했대요. 신화그룹의 기업 가치와 대외 이미지가 크게 향상된 결과였습니다. 그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서진은 과거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잊지 않았어요. 먼저 윤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정서진이 윤 박사의 연구실을 찾아가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서진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윤 박사가 감격하며 정서진을 맞이했어요. 박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정서진이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사님을 신화그룹 고문으로 모시고 싶어요. 고문이라니. 박사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윤 박사가 정서진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임을 찾아갔어요. 주임님, 정서진이 공사장에서 김주임을 만났습니다. 어머, 서진. 아니, 정서진 회장님. 김주임이 깜짝 놀라며 작업복을 털었어요. 제가 신화건설 현장 총괄 책임자 자리를 제안하고 싶어요. 정서진이 김주임의 능력을 인정하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를. 주임님의 의리와 능력을 신뢰해요. 김주임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정서진은 자신을 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답했어요. 한편 정서진의 내면에는 깊은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진 후에도 삶의 의욕을 잃지 않았어요. 여보, 요즘 어떠세요? 정우혁이 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복수가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충만할 줄 몰랐어요. 정서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새로운 목표들이 생겼거든요. 어떤 목표들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우혁이 정서진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씨 일가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강민혁이 복역 중 사망했다고 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어떻게? 동료 죄수와의 갈등으로 비참한 최후였다고 하네요. 정서진이 잠시 침묵했지만 별다른 감정의 변화는 없었어요. 강혜숙 씨 소식도 있습니다. 비서가 계속 말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 정신적 충격으로 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외곽 요양시설에서 지내고 있어요. 정서진이 이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분노나 동정심보다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 힘으로 운명을 바꾼 것에 만족해요. 정서진이 정우혁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에요. 정우혁이 정서진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신화그룹 대강당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정서진 씨를 신화그룹 공동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정우혁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그룹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정서진이 당당하게 소감을 밝혔어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서진, 대한민국 경제계 최고 여성 리더로 우뚝. 신화그룹 공동회장 체제로 새로운 도약. 정서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가 되었어요. 결혼 5주년을 맞은 어느 날, 두 사람은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정서진이 과거 재활했던 고시원 옥상이었어요. 여기서 도시락 먹으니까 새롭네요. 정우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요. 정서진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여기서 매일 운동하면서 다짐했던 게 기억나요. 어떤 다짐이었나요? 다시는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고. 정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두 사람이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여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정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요? 진정한 가족을 이루고 싶어요. 정서진이 정우혁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를 갖고 싶다는 뜻인가요? 네,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정우혁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정말요? 네,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꿔왔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으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자 정서진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자신의 운명을 바꾼 여성, 불의를 심판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리더. 사람들이 정서진의 이야기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각종 강연장에서 정서진을 초청하는 요청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셨나요? 한 대학생이 강연 중 질문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서진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청중들이 감동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신화그룹 회장실에서 정서진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우혁이 뒤에서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 같아요. 정서진이 정우혁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력이에요. 정우혁이 정서진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영원한 신화가 되었네요. 정서진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될 거였어요. 죽음의 벼랑 끝에서 일어나 자신만의 신화를 만든 여성의 이야기로 말이에요. 우리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 기대돼요. 정서진이 정우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원히 함께해요. 두 사람의 사랑과 성공의 신화는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정서진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 새로운 전설을 써나가고 있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버려진 한 여인이 자신만의 힘으로 운명을 바꿔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여정이었죠. 강씨 일가의 배신과 냉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서진의 강인함, 그리고 정우혁과 함께 만들어낸 진정한 사랑의 신화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